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어, 어느덧 창작물에 대한 저작 인격권, 재산권에 대한 내용이 끝났어요. 자, 이제 남은 게 이제 그러니까 창작에 대해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달자에게 보호하는 저작 인접물. 그 다음에 그대로 앞에 있는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례 규정. 네, 이러면서 이제 침해. 이러면서 강의가 끝나네요. 네. 어, 제가 이제 지식재산권은 그거는 이제 뭐 한 편을 어떻게 짰느냐에 다르긴 한데 60번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네. 60번 전후로 아마 웬만하면 제가 60번을 딱 맞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인조권자는 이 저작권법은 그보다 확실히 짧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예, 예상을 했는데 한 40번 정도를 예상했는데 40번이 안 나올 것 같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아무튼 뭐 네. 어, 아무튼 저기 지식재산권법보다 짧습니다. 그건 왜냐면 어,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법률이 이제 여러 가지니까. 네. 자, 이건 뭐 저작권법만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거니까. 자, 이번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권리죠. 저작 인접권입니다. 제가 요거는 앞에, 거의 초반부에 뭘 얘기했냐면, 법목적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보호하는 게 창작자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전달해 준 사람, 그래서 저작물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사람, 이 사람도 지금 문화 향상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보호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누구다? 배우, 가수, 뭐 감독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네, 그런 사람도 보호한다. 예,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저작물의 창작에 관한 권리, 이웃하는 권리다. 주변에 있는 권리다라고 해서 이걸 우린 저작 인접물, 인격권하고 틀리죠.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 인접물이라고 얘기하고 저작권에 대해서 저작 인격권, 저작 재산권에 대해서 이걸 우린 저작 인접권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하는 권리예요. 이웃하는 권리. 여기 이웃한 권리다. 그리고 이제 창작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전달자를 보호하는 거다. 그래서 전달자로서 그 저작물의 가치를 증진시켰다는 점에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현자에 대해서 그 실현자 우리 앞에서 봤죠, 그죠? 네, 앞에서 봤죠. 그래서 이제 뭐 대충 보면 이런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네, 그 여기 쭉 이런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현을 하는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고요. 표현하는 것을 이건 실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음반 제작자입니다. 음반에 고정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음이 예.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서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영상과 음이 있으면 그건 음반이 아니고 그건 영상 저작물입니다. 영상물입니다. 영상만 있는 것도 영상물이고. 자, 방송 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그죠? 네. 방송이 뭐였죠? 이렇게 공중에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영상 또는 음과 영상을 송신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각각의 이제 우리가 실현자의 권리가 있고요. 음반 제작자의 권리가 있고 방송 사업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네, 하나씩 보는데 우리 저자 인접권은 제일 중요한 게 실현자의 권리죠. 예, 실현자의 권리. 굉장히 폭넓게 적용되는 왜냐하면 실현자가 많으니까 그죠? 네. 음반을 제작하거나 방송 사업자는 소수라 하더라도 실현자는 많잖아요. 그죠? 예, 배우, 가수, 뭐, 거기서 뭐, 네, 뭐, 감독하고 연출하고 이런 사람들 모두 실현자에 들어가는 거니까 실현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현자는, 전달자이긴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른다 아니면 연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신의 어떤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면서 그걸 연기하죠. 그걸 또 이제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현자의 권리는 조금 더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창작을 안 해서 그렇지 전달하는 과정 중에 그걸 표현하기 때문에 상당히 권리를 많이 인정합니다. 실현자의 권리가 제일 권리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가 있으면 자, 실현자는 예술인 같고 방송 사업자는 사업가 같고 음반 제작자는 약간 예술인과 사업가가 약간 섞여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권리도 그만큼 네, 이런 실현자에게 더 강화돼 있다. 자, 그럼 보시면 꽤 권리가 많아요. 꽤 권리가 많은데 이거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전달하는 과정 중에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인격권도 인정하고 있다. 실현자에게는. 근데 여기는 우리가 공송동이잖아요. 저작권에는 있는데 여기 없는 게 뭐예요? 공표권은 없어요. 공표권은. 아이고. 왜냐면 이건 창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표는 창작자가 하는 거죠. 그죠? 네. 공표한 걸 전달하는 거죠. 실현자는. 그래서 공표권을 제외하고 성명표시권, 동의승인, 유지권은 다 있다. 자, 재산권은 어떻게 되죠? 복공, 공전, 배대이죠. 자, 보시면 자, 복제권 있고요. 네. 자, 복제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연권 있고요. 자, 방송권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송권 있고요. 배포권, 대여권, 그 다음에 보상금 청구권 있어요. 자, 우리 저작 재산권자한테 주어지는 권리가 복공, 공전, 배대 아닙니까? 자, 그럼 복제권 있죠. 공연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공중송신권인데 공중송신권 중에 여기 방송권 있죠. 그죠? 또 뭐 있습니까? 여기 전송권 있죠. 아, 지금 빠져 있는 게 뭐예요? 디지털 음성 송신권 있습니다. 요건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복공, 공전, 전시권 없죠. 그죠? 네. 실현자에게 전시권 인정될 리가 없겠죠. 전시하는 건데. 그죠? 이 사람은 표현하는 거잖아요. 노래를 부르건 연기를 하건 표현하는 건데 뭐 전시권이 인정될 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배포권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대여권 있겠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없겠죠. 그죠? 있을 리가 없겠죠. 왜냐면 이제 이건 창작자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요게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아, 이게 인접권자한테 줄 리가 없겠다. 이거는 저작 재산권자, 창작자한테 주는 거고, 이거는 인접권자한테 줄 권리가 아니겠구나. 이런 거 빼고 나머지 다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맨 마지막에 여기는 저작 재산권자에게 없는 보상금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보상금 청구권은 이제 뭐 채권적 권리죠.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음반을 만들었어요.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불러서, 예. 근데 음반을 만들었는데 그 음반을, 자, 여기 상업용 음반에 적용되는 겁니다. 음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가 가수를 예를 드는 거예요. 예. 왜냐면 실현자가 가수니까. 근데 자기가 6개월, 1년을 거쳐서 다른 활동도 안 하고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예. 노력을 해서. 근데 그 음반에 들어가 있는 음악이 참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1년 동안 돈도 안 벌고 열심히 음반을 만들었는데 이 음반이 굉장히 노래가 히트쳤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방송국에서 라디오 방송국 이런 데 방송국에서 어떻게 해요? 이 음반 10개를 사는 거예요. 그럼 10개에 대해서 이제 가수에게 일정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 10개를 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리 이 노래만 트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면 가수가 1년 돈을 안 벌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도 10개 팔고 이 가수는 네, 어디서 불러주지도 않아.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계적 실업이라고 해요. 예, 요즘은 이제 기계적이란 표현보다는 이제 AI가 등장하니까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아무튼 이걸 우리는 기계적 실업이라고 해요. 이렇게 방송국에서 이 음반을 가지고 계속 틀므로 인해서, 예, 틀므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이 가수는 쫄딱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국에서 이게 아무리 이거를 샀다 하더라도 10개의 앨범을 샀다 하더라도 이거를 방송국을 틀 때마다
예, 일정 비율 그 가수에게 또는 작곡가에게 뭘 줘야 된다? 사용료를 줘야 된다. 네, 그 이 보상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용료 상당액인 거죠. 네, 그 대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쉽게 말해서 방송국에서 많이 틀거나 그죠? 예, 이렇게 되면 방송국에서 튼 만큼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계적 실험을 막겠다. 실현자들에 대해서. 네. 근데 그 대신 이건 다른 점은 뭐냐면 방송국을 향해서 그 가수가 돈 주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까? 그건 안 돼요. 직접적으로 돈 달라고 요구는 못 하고 요거는 이제 뭐 콤카 같은 실현자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집중 관리. 그러니까 그 단체가 돈을 걷어서 그 가수들에게 이제 통장에 뿌려주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음반 제작자의 권리입니다. 자, 음반 제작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업가하고 예술 쪽에 속해 있는 사람 중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인격권은 없고 재산권만 있습니다. 자, 어떤 걸 인정하고 있는지 볼게요. 자, 대여권. 예, 두 문자 따려고 두 문자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대여권. 예, 우리 이제 재산권 중에서 그리고 전송권. 그죠? 공중송신권 중에 하나죠. 전송권. 그리고 보상금 청구권도 있어요. 이거 왜냐면 음반에 관한 거니까. 네, 보상금 청구권. 음반 제작자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제권. 그리고 배포권. 네, 물론 이제 음반 제작자가 배포할 때는 당연히 이제 저작 재산권자 등의 이제 허락은 받아야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권리 5개를 주고 있습니다. 대전, 보복, 배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방송사업자는 이 사람은 이제 사업가죠, 그죠? 예, 그래서 인접권자로서 이제 잘 전달해서 문화 향상 발전에 기여하긴 했는데, 예, 실현자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주는 권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복제권, 공연권, 동시중계 방송권입니다. 이시중계 방송권 말고 그래서 복공동입니다. 복공동. 네. 자, 그러면 이제 저작 인접권이 언제 발생될까요? 이거는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 발생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발생 시점은 실현하는 사람은 실현할 때, 지금 무대에서 실현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방송 사업자는 방송할 때. 음반은 어때요? 음반은 조금 독특하죠. 예, 네,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할 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이제 어떤 그 저작물을 예컨대 뭐 내 USB에 저장한다라고 했다. 그 저장할 때 이게 고정되는 거라고 했죠. 네, 음반에 고정할 때 그 음을 요때 저작 인정권이 발생한다. 자, 그럼 보호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저작 재산권은 생존 기간에다가 사망 후 70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존 기간이 창작 후 이제 한 80년이었다 그러면 80 더하기 70, 15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작 인정권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왜냐면 창작자는 아니니까 요걸 생각하시면 돼. 70년이다. 요 기간이 없는 70년 준다라는 거. 이것도 상당히 긴 기간이죠. 70년도.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자, 실현자와 음반 제작자, 방송사업자는 순수한 사업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도 적고요. 보호기간도 좀 짧아요. 이 사람은. 네. 그래서 실현자는 실현한 때로부터 70년. 이제 그러니까 기사는 이제 70년이니까 똑같아요. 계산하는 방법은 그 해 빼고 다음 해부터 7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반을 발행한 때 다음 해부터 기산해서 70년.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여기 발행한 시점과 보호 기간을 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이 이쪽은 같죠. 이쪽은 같아요. 방송 사업자도 요거 같아요. 그죠? 근데 음반은 조금 다른 게 음반은 이 중간에 맨 처음 고정했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인류적으로 이게 발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음반을 만드는 회사의 사정상 이게 한참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반은 이렇게 자 고정을 했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발행이 돼야지 이제 판매가 될 거 아닙니까? 예,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70년의 카운팅은 요 발행한 때로부터 70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기사는 이제 고해 빼고 다음해부터니까 아무튼 요때부터 이제 70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카운팅을 한다는 거예요. 발생된 건 언제 발생이 된다고? 이때 발생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 기간이 만약에 1년이었다 그러면 이게 71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음반은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발행이요. 50년이 넘었어요. 우리 앞에서도 이제 그 페널티 있었잖아요. 그죠? 공표시 기산주의 할 때. 그런 것처럼 이게 50년이 넘을 때까지 발행을 안 하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정한 때로부터 70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페널티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송 사업자 같은 경우는 뭐 사업가 쪽에 가깝기 때문에 70년은 과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방송한 때로부터 해가지고 다음 해부터 기산을 하겠죠. 50년 존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행사입니다. 요거는 뭐 이제 뭐 대동소이하니까, 네, 대동소이하니까 이거 뭐 추정된다, 뭐 이제 표시하면 추정된다, 뭐 준용한다, 뭐 이런 얘기죠. 제한도 적용이 된다. 특별히 이제 뭐 인저권에 이제 적용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뭐 준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이제 권리 행사, 우리 공동 저작물 있죠? 공동 저작물과 관련돼서 이제 권리자가 권리 행사했을 때 이제 우리 규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 규정만큼은 공동 인접물에 대해서는 없어요. 요걸 그 준용하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실현했을 때 별도의 규정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인접물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제 오케스트라가 있다고 할게요. 오케스트라 50명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연주할 때 여기 이제 지휘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죠? 네. 지휘하시는 분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것을 관리할 대표자를 정합니다. 대표자. 그래서 여기 뭐 바이올린 연주자 중에 바이올린이죠. 바이올린 연주자 중에 이 사람이 이제 뭐 인품도 있고 제일 이런 어떤 계산도 정확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대표자로 정했어요. 그러면 행사는 누가 한다? 이분이 한다. 요거는 이제 우리 공동 저작물하고는 좀 틀리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정해놓고 있는 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작권에 이렇게 바른 사람들은 이런 걸 정해놓고 있는데 그래야지 나중에 혼란도 없고 분쟁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선출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외관상 보이는 리더가 행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 이제 인접물은 그래서 선출이 없으면 누구로? 여러분들 지휘자. 여기서 지휘자가 리더 같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이렇게 오케스트라 보면. 그리고 보통 이제 연극 무대다 그러면 연극 무대에서 리더가 누구 같아요? 연기자보다는 연출자가 리더 같죠. 그래서 선출이 있으면 그자가 대표자가 되는데 선출이 없으면 지휘자 또는 연출자가 행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50명 외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독창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같이 이제 초대해서 같이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권리 행사할 때는 이들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들도 그 전달하는 과정에 같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뭐는 받아야 된다? 동의는 받아야 된다. 그렇죠? 다시 한번 대표자를 선출하면 선출자가 행사한다. 선출이 없으면 겉보기에 대표자 같은 느낌을 가진 사람이 행사한다. 지휘자나 연출자가 한다. 만약에 독창자나 독주자가 같이 이제 함께 했었다면 그들의 동의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뭐 이제 뭐 저작권법과의 관계인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인격권, 재산권이 다르듯이 또 우리 이제 저작권과 인저권이 다른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요 판례인데 요 판례는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게. 앞에서도 대충 했고 뒤에서 볼 거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배 사건에서 사건을 가지고 만든 건데 좀 굉장히 이제 이 사례 문제를 장황하게 이제 양도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장황하게 이제 문제를 만든 거예요. 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자, 뭐 영화 배우가 권리를 갖고 지분권은 뭐냐? 그다음에 영화 제작자가 갖는 권리가 뭐냐? 그다음에 이제 침해냐? 그 행위가 침해냐라는 건데 뭐 영화 배우가 갖는 권리는 실현자잖아요, 실현자. 그래서 네. 실현자의 권리를 갖는다. 뭐 더 얘기할 게 없죠. 앞에서 봤으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요게 영화 제작자가 갖는 권리인데 요게 이제 아직 영상 저작물에 대한 특례 규정을 안 봐서 요건 패스하겠습니다. 거기서 볼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했어요. 했던 게 뭐냐면
그 내가 그냥 그 뭐죠? 음반을 만들어 주기로 했거든요. 음반을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영화사가 이제 뭐 한 거냐면 이걸 가지고 그 배우의 실현 장면만 모아서 가라오케용 LD 음반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제 원래 배우하고는 그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죠? 이 뭐 영화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영화가 정상적으로 그 영화관에서 이제 상영되는 걸 생각하고 이제 계약을 했고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내용이 없던 그러니까 실현했던 장면만 잘라서 이제 가라오케용으로 만든 거예요. 영상물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원래 권리 범위가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된다? 침해가 된다. 침해가 된다. 이건 동의성 유지권 침해든, 네, 이건 성명 표시권 침해든 침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저작 인접권까지 마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특례 규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